네, 2021년 1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부하였던 김문기 빈소에도 못 가는 이재명. 대장동 개발을 당군 이래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자랑해놓고 그 사업에 관련된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재명은 못 찾아갑니다.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재명 씨가 출연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글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재명 씨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타깝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김 처장을 재직 중에 시장 시절에 알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아마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된 다음입니다.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가 된 일이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세부 과정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지침만 줬으니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18년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씨는 굉장히 영특한 분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안 나오는데 웹자선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맞은 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생님에게 내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날 내가 맞은 따기는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줘서 알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27대까지 기억하는 분입니다. 육법전서를 다 외워서 변호사가 된 사람.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 왔다 갔다 하지요. 태권도 무슨 협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24년 전인 1997년 줄리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걸 밝혔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분당구 야탁 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인 이재명과 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수석간사인 김문기 씨가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세미나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데 저 사실 기억 못해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제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서 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김은혜 대표가 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이 된 다음이죠. 2015년입니다. 판교에 가면 트램, 짧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트램은 뭐라 그러나요? 전철은 아니 짧은 점철? 네, 그거 설치하려고 이미 설치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무려 10박 11일간의 긴 여행입니다. 이 추운 1월 달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면 좋죠. 완전 한겨울의 여름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8명과 같이 갔고 성남도계공에서는 유동규, 그 유명한 유동규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씨가 갔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때 이재명 시장을 밀착 수행했던 사람은 김문기 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 먹이 사슬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항상 우리 높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사가 높고 공사가 발주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설회사가 그 다음에 하도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가가지고 자기 직장이 보장된 공무원, 직업 보장된 공무원이니까 시장한테 충성 바치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결국은 을인, 도계공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급자인 김문기 씨가 할 수밖에 없죠. 김은혜 의원은 누구인지도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10박 11일간 함께 다니는 해외 출장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를 모르는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번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은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해외 취재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별로 얘기하지 않던 분들도 거기 가서 얘기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파악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경우가 저는 해외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워낙 등산을 좋아해서 되게 사람 사귈 때 등산이라든지 운동을 통해 사귀면서 그러면서 기억을 하지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명의 10일간 갔으면은 그 사람은 알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18년 재판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기억이 되죠. 정확하게 말해야죠. 자, 이재명 씨, 대장동 개발은 당군 일에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 중에 한 명이 김문기 처장인데 왜 그 사람 빈소에 못 갑니까? 빈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신하고 얽히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제죠. 21일 날 밤 9시 24분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통한 마음 가눌 길 없다. 라는 추모의 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이 해외여행도 하고 자신과 같이 대장동 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맞고 있던 자기의 부하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빈소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올가을에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환경미화원 하던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사했었죠. 근데 쫓아가서 민노총과 같이 서울대에 대해 뭐 잘못했다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하고 직접 엮이지 않은 사람들 죽으면 그렇게 열렬히 뛰면서 자기와 같이 연루된 사람의 죽으면 왜 이렇게 못 찾아갈까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김문기 처장의 동생이 성남 분당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많이 뜨네요. 지난번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눈 위가 찢어져서 달려갔던 데도 이 병원이었죠. 형은 사망 전날인 20일 나와 같이 밥을 먹었다. 그때도 내가 밥을 떠먹일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했다. 형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나는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윗사람들 가운데 한 분은 고인이 됐고 유한기 씨. 또 한 분은 수감됐다. 유동규 씨. 유한기, 유동규 빼고 나면은 두 분이 본부장인데 그 다음은 처장이죠. 뭐 가장 상급 처장이니까 본인이 제일 앞에 있게 된 거죠. 사측이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네. 유한 구속돼 있고 유튜 세상을 떴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회사는 김문기 씨한테 묻겠다고 했던 모양이죠.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니? 이런 고민이었겠죠. 형이 박사학위까지 받아 노후 준비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 유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이재명 씨는 빈소를 못 가나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예측될수록 오히려 빈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데 가서 목 놓아 울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그릇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에 내려갔죠. 그때 실종자 가족들이 상당히 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화면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바짝 얼어버렸죠. 제가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저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고 하니까 그 가족을 붙잡고 같이 통곡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도 없었을 거고 세월호가 저렇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을 건데 저 진심으로 같이 한번 울어줄 수 없느냐. 이재명 씨, 당신의 부하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한번 빈소에 가서 몽롱하 울 용기도 없습니까? 근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어요. 이재명 씨 주변에는 어둡고 죽음이 좀 많습니다. 그의 형의 죽음도 편안하지가 않고요. 그 생진이 일으킨 살인사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그를 믿고 따랐던 유한기 씨의 죽음도 그렇고 이번에 김문기 씨의 죽음도 그렇고 또 이재명 씨 아버지의 도박도 그렇고 이재명 씨 아들의 도박도 그렇고 이재명 씨가 한 여배우와 일으켰던 불륜 스캔들도 그렇고 아들이 이번에 마사지 업소에 간 것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걸 보면은 저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 저희 신문사 안에서 또 이런 여러 조직에서 수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을 못 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이게 툭 잡아 끌려면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을 하는 지도자가 누군가, 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번 혁명하자라고 했을 때 부하들이 따라왔던 박정희, 그리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라를 책임지지 않겠다. 그럼 나라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후배들을 끌고 나갔던 전두환,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데도 대한민국 세워보자고 미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전쟁 났을 때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켰던 이승만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을 퉁퉁 치고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한 하루 반나절 달아다니니까 탕 가슴을 치면서 와 땡기더만요. 이렇게 공명을 줘야만 사람이 따라가는데 자기 생존에 급급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땡기겠습니까? 아, 이 양반은 나보다 크구나,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할 때 내가 따라가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쟁은 피할수록 따라온다, 두려움도 피할수록 따라온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오면 오히려 돌아서서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컴플렉스라 그러나요? 자기 늘 반복되는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나가면 두려워해서 못 나가는 거.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공개를 많이 하라 그러죠. 그 마찰을 겪다 보면 그 마찰이 별거 아닌 게가 되면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서야 해결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겁쟁입니다. 이러한 겁쟁이가 이 골치 아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간다고요. 북한이 미사일 꽝 쏘고 겁주면 아이고 전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겁에 질려갖고 굴복하려고 지금 문재인으로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서 이재명까지 나섭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가서는 그렇게 공감하고 설치는 사람이 자기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해. 비겁한 이재명. 오늘의 저희 발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